3월 12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3월 10일) 금천구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2명 추가되었고요. 누적 확진자는 총 3명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구로구 주민이지만 금천 01번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셨던 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금천구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우선 두 번째 확진자는 가산동에 있는 여성분이고요. 이분은 그 콜센터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구로구 주민이지만 금천 01번 마을버스 기사였고요. 이분은 금천구에 있는 그 파란색 금천 01번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01번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 6일, 7일, 8일간에서는 주간 오후 14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을 했고 3월 9일 날 강서구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자비를 들여서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검사를 진행을 했고 3월 9일 저녁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3월 9일에 운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3월 8일까지 좀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대부분 그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 3월 8일 일요일만 해서 11번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운행하실 때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첫 회가 14시 29분부터 15시 8분까지 운행이 됐습니다. 갔다 오는 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떤 이렇게 해서 11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지금 구청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좀 말씀은 금천인 이나 아니면은 지역에 좀 SNS를 통해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요 시간대에 이 버스를 타신 분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하고 예의 주시하시고, 가능한 한 외부 나오지 마시고 자가격리를 좀 하시면서 좀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 보건당국은 이분 확진자, 이 기사분에 관련해서 그 확진 접촉자를 지금 CCTV로 분석해서 했었고요. 운수 종사자 6명, 그리고 구내식당 근무자 1명, 총 7명에 대해서 접촉자로 분류를 하고 지금 확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지금 이 금천 01번 마을버스는 총 18대의 버스가 운행됩니다. 18대의 버스에 기사분들이 약 54명 정도의 기사가 좀 있고요. 여기에 뭐 운영팀이나 아니면 뭐 식당 관계자분들 뭐 이렇게 하면서 약 82명이 이 확진자와 접촉된 것으로 범일운수는 금천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2명이 자가격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천구청은 오늘부터 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전면 폐쇄를 하고, 그 노선의 그 버스나 이런 거 다 폐쇄를 하고요. 지금 범위운수에 따른 시내버스 예비 버스를 그 노선에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총 10대 시내버스를 투입해서 지금 운영을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운행 노선도 지금 단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벽산아파트에서 시작해서 그 금천구청 지나 독산역까지 운행했던 버스인데요. 이것이 금천구청역까지만 운행해서 회차해서 넘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차고 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안 관련해서는 지금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좀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상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보다는 지금 금천 01번 마을버스 기사가 확진된 것이 좀 더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게 그 감염병이 확산되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비상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은 어제 22시경에 확진 결과를 받고 어제 밤 자정경에 재난안전 문자를 좀 뿌리고요. 그리고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천 01번 버스가 당분간은 단축 운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천구청도 지금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는 소독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일하셨던 분들은 자가격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당분간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다행인 것은 서울시 지침상으로 이 버스 기사님들이 버스를 타기 전에 그 발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버스 보시면 기사님들이 꼭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염이 되었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전할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첫 번째 그 뉴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 한 5시경에 그 세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구로구 콜센터의 직원입니다. 그 시흥 일동에 거주하시는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그쪽에서 확진 판정이 났고요. 지금 구로구 콜센터 관련해서 확진자가 지금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콜센터 관련해서 확진자가 총 약 64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콜센터 직원이기도 하고 직원의 배우자 아니면 직원의 가족 아니면 직원과 접촉하신 분까지 다 합쳐서 64명이 되고요. 이 수치는 지금 그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지금 검사가 진행된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오전 6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54명, 총 207명의 직원과 교육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54명을 검사했고 그 중에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7명을 다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64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가족까지 포함이지만 가족이나 아니면 접촉자 포함이지만 또 연관된 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구 지금 콜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이것이 화장이 연결될 것인가 좀 촉각 좀 곤두세우고 있고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을 관련해서 박남중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김의겸 경기행정 1부시장 그리고 이성 구로구청장이 참석해서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인천, 경기, 서울 그리고 구로구까지 해서 밀접하게 이런 것을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 구로구에는 그 콜센터가 위치해있는 코로나 빌딩이죠. 1층부터 11층까지는 모두 폐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는 그 선별지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긴급대응팀이 투입이 되어서 관련해서 지금 사태를 수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별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지금 2명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한 분은 어제 밤에 확진 판정이 되신 분이고 가산동에 거주하시는 콜센터 직원이고요. 오후에 지금 5시에 시흥 일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확진자입니다. 지금 아침에 유성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그 콜센터에 총 3명의 금천구 주민이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3명 중에서 지금 2명이 확진 판결을 받은 거고 1명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요.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금천 01번 버스 기사님은 그 지금 구로구 확진자의 배우자입니다. 확진자 그 동료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지금 인근구에서 생활이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도가 많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 관련해서 좀 소식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롯데마트 금천점이 오전에 방역을 이유로 해서 문을 휴점을 했고요. 오후 4시에 방역을 마치고 다시 재오픈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양시, 그러니까 콜센터 관련해서 안양 거주했던 주민이 금천 롯데마트 금천점을 방문했다고 해서 긴급 방역이 들어갔고요. 관련해서 시흥 사동에 있는 21세기 아울렛 또 긴급 방역이 들어갔고요. 오후 4시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가산동 확진자, 가산동에 계신 콜센터 직원 분이 여기 다녀갔다고 얘기를 해서 좀 긴급하게 방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해프닝도 하나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롯데캐슬 2차에서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롯데캐슬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좀 방송에 나왔는데 이거는 방송을 잘못했다고 좀 관리사무센터에서 관리사무소랑 통화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 롯데마트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달이 잘못되면서 롯데캐슬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그 잘못된 이야기가 돌았고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정정을 되는 것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무 내용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막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 확진자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좀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하고 금천구청의 언론팀에서는 일단 요게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데까지 약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민들이 좀 많이 좀 대응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그 확진자와 대화를 통해서 어디 갔다 왔니? 라고 거를 그 구두로 물어보고요. 그런 것이 그 금천구뿐만 아니라 뭐 안양 확진자 같은 경 안양시가 하는 거고, 구로구가 이게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거기서 롯데마트 갔다 왔다 하면은 바로 이제 금천구에 이제 통보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금천구는 거기에 그 해당 업체, 그 다중이용시설에 이제 통보를 해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진자의 그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확진자 경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녀갔으니까 일단 방역을 하는 건데 이게 그 확진자 경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콤플렉스 시흥점이죠. 지난주에 한번 방역을 쫙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종 확진자 경로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방문은 했으나 마스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접촉자, 밀접 접촉자로 그 구역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보가 좀 늦게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청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막 여러 가지 돌아보고 있는데 정보 업데이트가 되게 늦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좀 늦고 있어서 좀 이런 소식이 좀 빨리 전달해 되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알고 나서 방역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괜찮은데 이런 소식이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방역을 막 하고 있으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하나는 소식이 뭔가 뉴스가 묻히고 있구나, 뉴스가 전달되고 있지 않구나 라는 불안감과 함께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좀 빨리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지금 들고요. 보건당국은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힘을 쓰고 그 주변의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유성우 청장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기자회견의 핵심은 지금 금천 01번 마을버스에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기사는 3월 6일, 7일, 8일 오후 2시부터 11시 40분까지 파란색 01번 버스를 운행하셨습니다. 그 시간대는 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금천 01번이 운행이 약간 좀 이렇게 조정될 거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천구의 최계상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겠다고 지난 3월 8일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밝혔습니다. 지금 도종환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브리핑을 좀 했고요. 최고위원회 끝난 다음에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는 최계상 전 판사를 했고요. 김남국 변호사는 경기 안산, 단원, 의뢰 각각 그 전략공천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금천구 예비후보들이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지금 이목희, 차성수, 조상호 후보는 좀 강하게 좀 반발을 좀 하고 있고 안타까움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기상 전략공천 최기상 전 판사는 69년생, 그러니까 만 50세고요. 전남 영암 출신이고 광주광역시 산례지역으로 졸업했으며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에 1993년에 사법시험 35회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1996년에 25기 사법연수원을 나왔고요. 99년에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쳐서 2003년 서울지방법원, 그리고 뭐 행정법원, 전주, 수원, 그리고 201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됐습니다. 부장판사는 처음에 2014년도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됐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일단 도종환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 최 전 판사에 대해서 일본 미쓰시비 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는 등 언제나 사회적 약자편에서 낮은 곳을 살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좀 체육상 그 전판 세대 양력인데요. 아직까지 좀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재심 청구 기간이 좀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략공천 관리위원 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발표를 한 다음에 재심을 48시간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이 발표는 아직 중앙당 홈페이지에 아직까지 공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 싶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날 8일 날 오후라고 생각한다면 48시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조상호 후보님의 말로는 이거는 그 최고위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없다라고 좀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중앙당이 워낙 이 관련해서는 좀 시끄러워서 좀 정확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차정수 후보 예비후보 측은 좀 강하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지지자분들이 반응을 하십니다. 일단 차 후보님은 지금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요. 그 당일날에 일단은 최고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지자분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전략공천이 얘기가 되면서 지지자분들이 많이 경향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금천구의 전략공천이 사실 뭐 16대 이유재 그리고 뭐 장성만, 이후 뭐 안영환 계속 전략공천된 사람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받아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지지자분들께서 지금 무소속 출마라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정수 예비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은 것 같고요. 일단은 당의 절차에 따라서 재심 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좀 심사숙고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이모키 그 예비후보님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입장 표명을 좀 했는데요. 그 당일날 지금 이 전략공천은 그 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에 대한 그 무례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짧은데요. 전략공천에 대한 입장. 금천구의 전략공천은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성과를 창출한 사람에 대한 무례한 결정이다. 분노하고 규탄합니다. 라고 아주 짧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상호 예비후보님 같은 경우도 전화통화에서 일단 당의 결정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했고요. 좀 이렇게 당이 결정이 되어도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멘트 뭐 이렇게 뭐 논평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이제 이 당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청구 재심 청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지난 22일이 지난 8일 아니죠 1일인가요? 2일인가요? 그 미래통합당은 지금 강성만 후보로 일찌감치 지금 공천을 완료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시끌시끌하게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후보님은 일단 결정되면서 이렇게 일단은 재임 청구나 무소속까지는 안 나갈 것 같고요. 그 이모키 후보님 같은 경우도 이제 탈당이나 이제 무소속 이런 거는 좀 그런 분위기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성수 예비 후보 지지자분들이 지금 SNS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지금 중앙당을 강하게 선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와중에 여의도에는 중앙당사를 방문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고라고 해서 이제 많이 두들기면서 전략공천을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약 50여 분이 그쪽에서 집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이것이 전략공천이 철회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이 중앙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뭐 탈당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지지자분들의 이름을 계속 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 후보님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48시간이니까 내일이죠. 오늘이 48시간이니까 내일 정도면 얼추 어떻게 될 건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민생당이죠. 지금 1번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지금 전략공천 최기상 후보가 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기호 2번은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의 강승환 후보로 지금 됐고요. 기호 3번은 원래는 민생당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민생당의 후보를
지금 정두환 지역위원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출마를 어떻게 할 건지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 지금 손학규 전 대표죠, 바른미래당 대표님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고, 손학규 대표님이 서울에서 출마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이분이 금천구 시흥초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천구에 출마할 것을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뉴스거리로 되긴 했는데, 실제 이분이 나오실 건지는 좀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죠, 당시 대표도 사실 금천구 출마 얘기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종로로 가셨죠. 이것처럼 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정의당과 민중당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지금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고요. 금천구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하는 걸로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은 4명의 후보가 지금 있고요. 그분들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1000명에 넘는 후보자, 예비 후보자가 등록했다는 보도자료를 중앙당에서 뿌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경영 당 총수죠. 허경영 당 총수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21대 총선에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벌써 20분이 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오늘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고양시에 있는 루디아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수용시설인데요. 여기에 모 법인이 금천구에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모 법인에 있는 선한목자재단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지금 이 고양시에 있는 이 시설에서 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 발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와 금천구에게 이 선한목자재단의 사단법인인데요. 이 목자재단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이번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서도 뭐 이용자를 감금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로 고발을 됐고요. 그래서 시설장 교체하는 행정처분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지금 3년 됐죠. 3년 지났는데 다시 또 인권유린의 현장이 좀 고발되면서 지금 이것을 취소할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요번에 좀 밝혀진 거는 일부 종사자들이 중증 여성 장애인들이 엉덩이에 발진이 나거나 아니면 하반신에 대변이 범벅이 될 때까지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복도나 식당에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 행동을 좀 고치겠다고 고추냉이를 섞인 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아니면 좀 신변 처리가 어려움을 이유로 그러니까 대소변을 잘 못 가리니까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임의로 이렇게 굶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다고 지금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와 금천구가 해당 시설, 왜냐하면 모법인이 금천구에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인 고양시까지 가서 관련해서 좀 실사조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도 이 관련해서 좀 이렇게 시설 처리, 허가 취소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선한목자재단의 설립을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해라 라고 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하고 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빨리 요거를 좀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거 있고요. 금천구에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 모법인이 금천구에 있기 때문에 좀 금천구에서 이런 성명서도 발표되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관련해서 금천구의 주민들이 좀 소식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좀 여기까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오늘 이제 코로나19 검증자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 좀 할애했고요. 다음에 더 자세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이성호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PD였습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은 마이신문 금천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